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월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역사적인 알트코인 현물 ETF인 이더리움 ETF가 미국에서 첫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결과론적으로는 1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위주로 굉장히 큰 유입이 들어왔는데, 반면 거진 4억 8천만 달러의 유출이 일어났는데 누구였냐?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전부터 이더리움 신탁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펀드 상품들이 엄청난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큰 유출세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유입세가 압도한 상황, 그리고 유출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수료가 무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는 2.5%입니다. 다른 ETF들에 비해 거진 10배 차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나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유 중인 사람이라면 옮겨 타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옮겨 타는 것은 어쨌든 환승을 하는 개념인데,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유출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다른 기관들의 ETF의 유입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방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유입이 됐냐 유출이 됐냐 이것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현상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냐.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600여 개의 신규 출시된 ETF와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CETH조차 전체 ETF 상위 10%에 속한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다. 그만큼 매우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심지어 블룸버그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강력한 크립토 펀드 대비로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거의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ETF 모두 대비가 역대 최고 수준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가장 인기 있었던 ETF,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ETF 대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 그리고 얼마나 지속성 있게 초반에는 빵 하고 터지고 이슈되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ETF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다라는 것, 기관들이 제도권 관할하에 합법적으로 이더리움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그리고 이더리움 연구 홀더들의 유입을 보면 오히려 현물 ETF 출시가 된 이후 유례 없는 수준의 연구 홀더의 유입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큰 손바뀜이 일어났고, 개인들 손에서 기관들의 손으로 이더리움도 이제 들어온 모습. 비트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메인 홀더들이 됐는데, 이더리움 또한 기관들이 메인 홀더가 됐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메인 홀더가 되는 게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네이트 제라시 같은 경우는 크립토 ETF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브릿지의 역할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더 나은 투자 전달 수단으로 입증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는 이제 피할 수 없다라면서 매우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전통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ETF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립토 ETF가 현재와 과거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발언해줬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이제 출시됐고, 이 시작은 뭐냐?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월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신해서 절찬 판매 중인 전통 월가의 대형 기관 프랭클린 템플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암호화폐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솔라나다. 솔라나는 기술적인 성장통을 극복하고 높은 처리량의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많은 채택을 보여왔고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있다. 왜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를 립해주는 발언을 심지어 공식 계정에서 얘기를 해줬을까? 이더리움 다음은 솔라나라는 힌트를 간접적으로 이 월가의 레거시 기관이 알려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솔라나 같은 경우는 RWA 시장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리브레 프로토콜 솔라나와 함께 RWA 펀드인 해밀턴 레인스코프 펀드를 출시하겠다. 근데 이 리브레라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리브레 프로토콜 같은 경우
경우는 런던 기반 초대형 헤지펀드인 브레반 하워드와 그리고 일본의 초대형 금융기업인 노무라가 합작으로 만든 투자사입니다. 근데 이 리브레가 최근 다양한 블록체인 펀드를 솔라나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리브레의 토크나 게이트웨이에 솔라나가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밀턴 레인의 스코프 펀드 그리고 브레반 하워드의 마스터 펀드 그리고 블랙록의 ICS 머니마켓 펀드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월가의 기관과 전 세계 초대형 기관들이 이 RWA를 구현할 때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오늘 솔라나에 대한 이런 장점들을 립해주고 하입을 시켜주고 있는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면 다음으로 나올 현물 ETF가 무엇이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시장에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또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크립토 유권자들 마음 다 사로잡아 버릴까봐 본인도 여기에 나와가지고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해리스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 블록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재설정하는 거 매우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이런 플레이 미리 바이든도 과거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해리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마크 큐반 같은 경우 해리스 바이든보다 가상자산 시장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계속적으로 해리스 캠프가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적어도 대선까지는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 초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리스도 레이저 아이를 장착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어쨌든 시장이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움직임 양당 후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리고 톰 에머 미국 하원 의원까지 AI와 디지털 자산 기술의 결합은 필연적이다 하면서 블록체인과 AI 결합은 데이터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너무나도 이제 크립토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다가 또 크립토 시장이 매우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과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계획, 혁신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군이 됐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는 금융기술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얘기는 뭐냐? 여야 할 것 없이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 친화적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혁신 추진하고 투자자 보호하겠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미국은 아마 AI와 함께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려고 정치 세력 사이에서도 엄청난 폭풍이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서구 문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자 지출에 대한 견제와 균형임과 동시에 정신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크립토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해진 그런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초대형 채굴업체인 라이어 플랫폼이 9,200만 달러의 켄터키의 소규모 라이벌 업체를 인수했다. 계속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대형 채굴자들이 이 약한 영세한 작은 채굴자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면서 흡수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언제나 반감기 이후에는 이런 통합과 흡수의 과정이 지나갔고 이런 영세한 채굴자들이 항복이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후반전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가격이 조정되고 채굴자 항복이 있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지만 다시금 V자로 말아 올리면서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다. 채굴자 항복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해시리본 같은 경우도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바이 시그널 다시금 채굴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흐름. 이제 뭐 하겠습니까? 대형 채굴자들이 작은 채굴자들 다 삼켰고 본인들 몸집 키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박차를 가해서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돈 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엘 멀티플 채굴자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도 보면 보통 한 번에 큰 사이클에 있어서
채굴자들의 항복, 채굴자들이 크게 수익성이 감소하는 기간이 한 번, 두 번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자리냐? 22년 말 그때가 첫 번째 채굴자들의 항복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항복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 두 번째 항복 이후에는 엄청난 큰 후반전 불장이 있었던 만큼 당장 얼마나 더 이 약세 흐름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 잘 지나고 나면 달콤한 후반전 상승 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채굴 지표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운트곡스발 채권자 물량이 시장에 풀릴까봐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이미 채권자 상환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라켄으로도 굉장히 큰 채권자 물량이 이동됐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비트코인의 유출이 그렇게 크게 진행은 되지 않았다. 지금 별다른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주기영 대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68.5K까지 찍고 나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실현됐지만, 최근 만들어줬던 새로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 리테스트까지 해주면서 장대 항봉이 나왔던 캔들의 몸통 부분을 잘 지지하면서 다시 꼬리를 달고 66.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단 이 상승 트렌드 라인 잘 지켜줌과 동시에 이 장대 항봉이 들어왔던 꼬리 부분이자 직전 고점 리테스트 구간이었던 63.3K만 훼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청산맵을 보면 또다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셀더 뉴스, 호재 소멸에 대한 불안감과 비트코인이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66K에 위치하니까 숏 물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또 쌓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보자면, 물론 65K 부근에 롱 물량이 많이 쌓여 있지만 선물 세력들이 살짝 터치해주면서 롱 정리해준 이후에 다시금 쭉 말아 올려주면서 숏 다 청산시키고 스퀴즈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운전 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뭡니까? 글로벌 리퀴디티,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이 3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였었냐? 유동성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트렌드를 가져갔다.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금 올려쳐주는 유동성이 유입되고, 글로벌 리퀴디티를 보면 다시금 이 고점을 뚫고 상승하려는 모습, 어떤 것과 또 맞물려 있습니까?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 바이백과 함께 파월 의장도 QT 양적 기축 테이퍼링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 다시 머니 프린팅, 돈 찍어 내겠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일치해서 커플링해서 간 만큼 다시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머니 프린팅이 진행된다. 지금 이 횡보 구간을 지나서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끝나지 않은 현상일 수밖에 없냐? 지금 미국의 상황, 미국의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비트코인 현상이 여기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종료되고 5K 가고 10K 갈지 계속 이어질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법정 앞에 인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점이 없다. 무한하게 찍어내는 달러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이제는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접근할 수 있는 ETF라는 큰 창구가 생긴 만큼 단기적으로는 환매가 일어나고 손바뀜이 있으면서 흔들릴지언정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시황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